네, 여러분, 중국 위안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제가 지난 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위안화가 6.9를 오늘 넘어서 6.9 57 959까지 올랐습니다. 6.959. 이게 지금 7을 넘어서는 게 이제 내일 모레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최근 한 달 사이에 지금 바닥이 뭐 6.8, 7 뭐 이렇게 있다가 수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5년치를 한번 볼까요? 5년치를 보면 2014년에 6.0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이었으니까 지금 7까지 올라와서 있으니까 근 10% 이상 불과 한 2년여 만에 올 초에 이 시점이 굉장히 재밌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이었는데요. 1월 달에 바로 이 시점에서 그 다보스 포럼에서 소위 그 헤지 펀드들이 소위 그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헤지 펀드들이 위안화에 베팅을 했다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안화 베팅한 그래서 중국 당국이 여기서부터 이제 필사적으로 엄청나게 달러를 팔면서 위안화를 방어를 하다가 서서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수직으로 다시 치솟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중국의 우리가 금융위기 가능성이라면 일단 중국은 외환위기 가능성이 없지 않나. 중국은 워낙에 달러 보유가 많다. 뭐 최고로 많을 때는 4조 달러까지 달러가 많았습니다. 근데 2014년에 4조 달러 정도 있던 게 지금은 얼마냐? 지금은 약 3조 500억 달러, 3조 1000억 달러 밑돌고 있습니다. 3조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4조 달러에서 2014년에 15년 1년, 16년 1년, 2년여 만에 지금 4조 달러이던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로 아마 오늘 저녁에는 3조 달러 정도는 깨졌을 것 같은데요. 3조 달러까지 지금 그야말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야 뭐 외환보유고가 뭐 3,600억, 4,000억 뭐 이 정도 되고 일본이 이제 외환보유고가 두 번째로 많았죠. 근데 중국에는 그럼 적정 외환보유고라고 할 만한 게 얼마냐 하면 IMF가 권장하는 무슨 무역 3개월어치 무역액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중국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적정 외환보유고가 적어도 2조 8천억 달러에서 4조 2천억 달러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IMF의 계산입니다. 그럼 2조 8천에서 4조 2천까지라고 한다면 지금 3조니까 4조 2천은 이미 다 무너져서 지금 조금만 더 내려가면 2조 8천억의 하한선도 깨고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중국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IMF 때 대한민국 유동성 위기에 빠져서 외환위기를 당했듯이 중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외환보유고 지금 3조 달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만은 지난 수년 동안에 1조를 쓴 거죠. 1조 달러를. 참 말이 1조지 뭐 어마어마한 돈들인데 1조 달러를 쓴 겁니다. 그리고 직접 외환시장에 위안화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만 해도 적어도 5천억 달러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게 3조인데 3조 중에서 3분의 1, 한 1조 달러 정도는 유동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거의 없다. 근데 중국에 지금 이제 곤란한 게 중국의 소위 총부채, 기업, 정부, 뭐 가계부채 이런 거 합치면 250%입니다. GDP의 250% 정도 되는 국가가 소위 부채 위기를 견딜 수 없다는 것은 정설이고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견디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 소위 250%에 이르는 GDP의 2.5배에 이르는 거대한 부채, 말하자면 중국의 GDP는 부채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GDP하고 부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GDP의 규모에 비해서 부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 보는 정도이지, 이 부채로 GDP가 돌아간다 뭐 이런 어떤 필연적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큰 부채가 GDP를 지탱하고는 있죠. 그런데 이 부채 규모가 GDP의 2.5배나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잡지 같은 경우에도 GDP의 200% 넘는 정도의 국가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유지된다는 사례는 없다. 금융위기를 피해 나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앞으로 약 3년에 걸쳐서 지금 7까지 6.959 뭐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위안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위안화가 그만큼 싸구려 통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1달러를 사는데 전에는 6위안만 주면 되는데 이제는 7위안을 줘야 한다는 것이고, 이 7위안까지 올라선 위안화 약세가 앞으로 8, 9 이렇게까지 앞으로도 한 30% 정도는 더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럼 37, 21, 9위안까지 치솟는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7위안에서 9위안 정도 언저리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6위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절반이죠. 반토막이다, 이렇게 됩니다. 중국 국부의 반토막 삭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거의 이것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이제 이 중국이 어떻든 당국이 그립은 세게 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말하자면 외환보유고가 4조에서 3조까지 줄어들고, 이 3조는 IMF가 볼 때 외환보유고의 절대 한선이라고 하는 2조 8천억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상태로 조금 더 가고 여기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소위 중국의 무역 분쟁 문제를 적당하게 컨트롤 못할 경우에 중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오늘 정규제 TV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위안화 문제에 대해서 경고의 해설을 잠깐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강달러, 스트롱 달러가 올 거라는 얘기는 제가 트럼프 당선되는 그날 해설을 해드렸습니다만, 물론 뭐 트럼프가 모든 정책에 있어서 지금 잘하고 있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저질스러운 정책도 많고, 그래서 언젠가 트럼프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해설을 해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트럼프 등장 이후에 소위 스트롱 달러가 굉장히 강으로 가고 있어서, 이 강으로 가는 최대의 피해자가 뭐 브라질 뭐 이런 조그만 뭐 개도국이 아니고 그야말로 개도국 중에서 최고로 덩치 큰 중국이 바로 그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일 중국이 희생자가 된다면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벌어뜨리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큰 성공을 거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새우등이 터진다는 점에 있어서 썩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경제라는 것은 정치적 갈등 없이 이렇게 경제만으로 이렇게 좀 좋은 교역 관계를 끌어나가는 것이 좋은데, 중국의 지도자들은 아직도 소위 국제평화라는 관념을, 또는 이 반시장경제 체제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아가는 그런 국가들과는 유가 다릅니다. 중국은 여전히 권위주의 국가이고 좀 덜 떨어진 민주주의가 되는 국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중국은 그립을 세게 쥐고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이 서서히 민주국가로 바뀌어가고 시장경제국가로 바뀌어가는 선순환의 과정 속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게 최선의 방책입니다만은, 전혀 중국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한국과의 관계와 접점은 계속 커지고 있고,
이런 관계에서 우리를 굉장히 늘 당혹스럽게 하고 정치적으로 골머리를 썩게 만드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뭐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중국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걸면서 방방 뜨는 것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중국이 위기로 몰리게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뭐 중국의 위기를 가지고 우리가 유불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미안스럽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유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지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 긴급으로 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